안녕하십니까? 오늘 몽골 진출 기업을 위한 인사 노무 관리 안내를 맡은 몽골 변호사 윤찬은입니다. 제가 몽골에서 기업 자문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몽골 직원 채용하면 어떤 리스크가 있나요? 해고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한국 방식 그대로 적용해도 되나요? 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기업들이 계약서가 부실하거나 해고 절차를 잘못 진행하거나 사회보험 신고를 누락해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법률 자문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몽골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노무 리스크를 중심으로 채용, 근로계약, 근로조건, 사회보험, 해고, 사교 운영까지 전체 흐름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몽골 구조원 법률사무소에서 대표를 역임하고 있으며 현재는 한국 법무법인 DLG에서 몽골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의 형사사건 법률 자문을 맡고 있으며 다수의 한국 기업, 현지 기업의 노무, 기업 법무, 소송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특히나 근로계약 분쟁, 임금체불 및 수당 관련 분쟁, 해고 무효 소송, 노조 대응, 취업 규칙 및 내부 규정 정비. 이러한 실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교과서적 설명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사전에 대비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몽골 국가 개황 및 노동시장 특징, 몽골 노동법 체계,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근로조건, 임금, 수당, 사회보험 및 세무, 해고, 고용 종료 절차, 취업규칙 운영, 노조 및 집단적 노사관계, 노무리스크 관리 전략, 부록 안내. 각 항목마다 한국 기업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몽골의 면적은 약 156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인구는 354만 명으로 전 세계에서 면적 대비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전체 인구의 71%가 도시 지역에, 그리고 절반 이상이 울란바토르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몽골은 최근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청년층의 임금 기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시장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현지 인사 전략 수립의 출발점이 됩니다. 몽골은 입헌공화국이며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나누어 행사합니다. 2023년 헌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수가 76명에서 126명으로 확대되었고 비례대표의 비중이 크게 늘어 사회복지, 노동정책 등이 강화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몽골 노동법 체계는 다음 순서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로 헌법, 두 번째로 몽골 노동법, 세 번째로 정부령, 네 번째로 노동부 지침, 다섯 번째로는 단체 협약, 여섯 번째는 사교입니다. 한국 기업이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계약서만 잘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몽골에서는 취업 규칙과 법령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나 징계, 연장 근로, 휴가 등은 취업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회사가 불리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실질적 우선 원칙입니다. 명칭이 어떻든 실제로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고정 근무 시간이 있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계약, 용역 계약 형태로 직원처럼 쓰는 경우에는 대부분 노동법이 적용되는 특징을 갖습니다. 몽골 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노동감독은
몽골 사업체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외국 기업도 몽골 노동감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 노동감독은 3, 4년에 한 번 진행하는 정기, 불시에 진행되는 비정기로 나뉩니다. 노동감독 시 해당 사업체의 사회보험 지불 여부, 임금 지급 준수 여부부터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사업체 내 취업규칙 등을 전반적으로 전부 검토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외국 기업은 이러한 노동감독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부터 사업체 내 취업규칙까지 모든 서류를 따로 보관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특히나 2022년 몽골 개정노동법에 따라 사업체 취업규칙의 연 1회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거나 그러한 교육을 진행하는 몽골 비정부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사무실 내 CCTV를 설치하고 사무실 내 CCTV 사용 규칙을 서면으로 구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체결 후 근로계약서를 자발적으로 채용했고 법적 효과를 이해했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따로 준비해 두고 근로자의 집과 회사 간 거리, 그리고 근로자가 자차로 온다면 어떠한 경로로 오는지, 버스를 타고 온다면 어떠한 노선으로 회사로 출퇴근하는지에 대한 문서를 별도로 구비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부 몽골 근로자들이 요청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사회보험을 내지 않고 현금으로 급여 지급을 요청하거나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를 지불하고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추후에 사회보험청에 고발 조치가 들어가거나 노동감독이 진행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과태료 처분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에 이러한 요청사항은 동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몽골 노동법은 2022년에 대대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핵심 방향은 다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근로자 보호 강화. 두 번째, 성희롱 금지. 세 번째, 차별 금지. 네 번째, 부성휴가 신설. 다섯 번째, 취약 근로자 보호 강화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성희롱 예방 규정을 반드시 사규에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 유연성이 확대되었고 겸직 허용이 원칙으로 바뀌었습니다. 원격 근로가 제도화되었고 교대 근무, 순환 근무가 명확해졌습니다. 연장 근로 사유가 명문화가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여전히 겸업 금지를 자동으로 넣는데 몽골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나 임금 체불은 강력한 처벌 대상입니다. 지연 지급도 위반입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월 1회 월급 급여 지급을 원합니다. 하지만 몽골 노동법에 따르면 월 2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꼭 월 2회로 나누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몽골 노동법의 개정으로 많은 국제협약 대부분이 충실히 반영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 가치에 부합하는 임금을 제공하는 것, 차별을 철폐하는 것, 단체 교섭, 강제 노동 금지 등 여러 가지 개선점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기관들은 몽골의 개정 노동법에 대하여 근로자 권익을 국제 기준에 맞춘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국제 기준에 맞춘 인사관리 체계를 잘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경우 근무지에 1년 이상 근무한 근무자에 대해 사유를 불문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몽골은 사용자 기책해고 시에만 근속 기간별 해고 보상급을 지급하고 자발적으로 퇴직하였거나 징계로 인한 해고 시에는 보상금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출산휴가 또한 마찬가지로 120일간 100% 유급으로서 사회보험청에서 지급하고 육아휴직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기에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해당 근로자의 직책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을 갖습니다. 몽골에서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필수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 업무 범위, 근로시간, 임금, 지급일, 지급 방식, 근무지, 계약기간, 해고 사유, 징계 절차. 특히나 한국 기업이 자주 범하는 오류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계약서 없이 근무를 시킨다든지, 애매모호한 직무기술서를 작성하여 여러 가지 업무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는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양측이 서명을 해야 하고 근무가 시작되기 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예컨대 근로자나 사용자가 병원에 입원하였거나 사용자가 회사 업무로 인하여 해외에 있는 경우 등 업무를 먼저 시작하게 된 때에는 업무 시작일로부터 영업일 10일 이내에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한 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현지인 근로자의 계약서는 몽골어와 한국어로 명확히 작성하되 계약서에 어떠한 언어가 우선으로 해석될지에 대하여 명확히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몽골 노동법상 전자계약이나 전자서명도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하였지만 가급적 당사자와 직접 대면하여 서면 계약서에 서명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체결 후에는 회사의 취업 규칙이자 근로 내규를 열람시키고 이러한 내용을 이해했다는 문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업무 직종과 직무는 직위와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하시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사전 동의 및 계약서를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을 경우 임금을 어떻게 추가적으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만 분쟁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무 장소 또한 사업장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추가로 사용자가 요청한 곳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의 조건은 기본급과 통화 몽골투그룹 단위로 명시하고 만약 사업체 취업규칙에 추가적인 상여와 수당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작성되지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세세하게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계약서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명세서를 전자로 지급할지 문서로 지급할지 등을 명시하시고 전자로 지급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메일 주소를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문서로 명세서를 지급하게 될 경우 두 부를 준비하시고 근로자에게 서명받아 각각 한 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은 명확한 근로시간, 즉 주 5일 근무하며 일 9시부터 6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로 한다 등으로 작성하시고 만일 근로자가 사용자가 준 업무를 전부 수행하지 못하여 추가적으로 야근을 하거나 연장 근로를 하게 된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 또한 작성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면 보수를 수령할 계좌번호와 계좌주를 명확히 명시하고 계약 해지 사유와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들을 해당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특성에 맞춰서 작성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는 추후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을 때 부당 해고가 아닌 정당한 해고였음을 입증하는 주요 문서가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에 특별한 직무 능력이 요구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직무 능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시고 만약
이러한 직무 능력이 없을 경우 다른 부서로 이동시켰다가 다른 부서에서도 직무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근로계약서 내에 재산 책임 조항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시어 직원이 담당하고 있던 회사 재산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이 책임을 직원이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재산 책임 조항을 기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수습계약서를 체결하시고 3개월 기간으로 하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기간이 종료된 것이 사용자의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에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과 몽골을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매우 엄격하게 보지만 몽골은 해고 사유의 정당성보다는 절차의 적법성을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즉, 해고 사유가 정당해도 절차가 위반되면 부당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몽골에서는 취업 규칙, 통지서, 회의록, 징계 조사 기록, 이러한 문서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해고는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근로자 귀책, 두 번째 중대한 규율 위반, 세 번째 무단 결근, 절도, 횡령 등. 또한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해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영 악화나 조직 개편이나 직무 해지입니다. 아니면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당사자의 동의 하에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사유가 있어도 절차를 어기면 부당해고입니다. 특히나 징계해고의 경우 사용자가 보았을 때 근로자의 근로태만 등 이러한 것에 근거하여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에 징계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명확한 행위들이 반복되었으며 이 중대한 규율 위반으로 인한 징계 절차를 거쳤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히 보일 수 있도록 문서를 작성하시고 보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몽골에서의 해고 절차는 매우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필수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30일 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 두 번째로 근로자의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세 번째로 징계위원회 절차를 진행하는 것, 네 번째로 사실조사와 증거를 확보하고, 다섯 번째로 최종 해고 통지서 발급, 여섯 번째로 정산 절차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해고가 무효가 되고 해고 보상금과 미지급 임금,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해고 시 근속 연수에 따라 해고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속이 길수록 보상금도 커지고 미지급 시 노동감사국의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해고 보상금은 반드시 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퇴직 정산은 퇴사자의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모든 금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에는 미사용 연차, 상여금, 수당, 최종급여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이 정산 기한을 넘기면 지연 이자 또는 과태료, 신고 및 감사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자주 말하는 본사 승인 지연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부록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공문과 몽골어,
취업규칙 샘플, 사회보험 가입 절차 안내, 개인정보 동의서, 현지 한국 기업 인터뷰 사례, 실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몽골에서는 사전 준비가 모든 리스크를 좌우한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해고 절차 등을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법률 문의, 취업규칙 제작, 근로계약 검토 등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